백구야, 그만 짖어. 대체 무슨 일이야? 평소에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들던 백구가 오늘따라 현관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며칠 전부터 구하려던 간병인이 서 있었지요. 그 순간 백구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올해 72, 아내가 떠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신 분입니다. 아들 준호는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며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전 갑자기 허리를 삐끗한 뒤로 집안일이 점점 힘들어져서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네 교회 지인을 통해 서류까지 갖춘 간병인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많이 모셨다는 말에 안심했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간병인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쉬지 않고 지저대며 그 사람의 발목을 물려고까지 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걔를 좀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이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사람을 보고 저렇게 날뛴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며칠 동안 그녀는 친절한 간병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식사도 잘 차려주고 청소며 빨래며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들 준호도 집에 들러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괜찮은 분 같아요. 이제 안심이네요. 하지만 이상한 건 백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특히 그녀가 들고 다니는 검은색 가방을 볼 때면 마치 뭔가 위험한 냄새라도 맡은 듯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찾으려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처방받은 적 없는 낯선 약통이었어요. 약통에는 희미하게 영어로 된 약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기억으로는 수면제 계열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일부러 몸이 불편한 척하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 CCTV 앱을 몰래 켜두었지요. 그리고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그리고 낯선 목소리. 네, 맞아요. 곧 정리될 겁니다. 며칠 안에 확실하게요. 그녀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분명 이 할아버지 아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준호 씨도 다 동의했어요. 재산 정리만 되면 곧.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왔을 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저 간병인 말이다. 혹시 내가 먼저 알아본 건 아니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소개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돼서요. 아들이 믿고 데려온 사람이었기에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지만 백구의 반응과 수상한 약, 그리고 그 전화 통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은 사흘 뒤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가 홍삼즙 한 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꼭 드셔야 해요. 몸에 좋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뛰어와 이 할아버지 손에 든 홍삼즙을 향해 미친 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지 말라는 듯이요. 이 할아버지는 조용히 받는 척만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포장을 뜯어 변기에 따라내 보니 진한 홍삼향 사이로 알 수 없는 쓴냄새가 풍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년 형사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 민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절대 그 여자 건드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 사이 CCTV에 꼭 찍어 두세요. 그날 오후 일부러 홍삼즙을 마시는 척하며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은 재빨리 이 할아버지 가방을 뒤지며 서류를 꺼내더군요. 그 순간 CCTV에 모든 게 찍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본명은 박지현. 노인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약물을 먹여 재산을 가로챈 전과자였습니다. 백구가 처음부터 느꼈던 위화감. 그게 다 맞았던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화를 입힐 뻔했네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믿기 전에 마음보다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백구는 이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얌전히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지켜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키운 백구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였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반응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동물의 본능은 때로 사람보다 더 예민합니다. 둘째, 간병인을 구할 때는 반드시 자격증과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셋째,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발견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해 보세요. 박지연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백구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지금도 건강하게 아들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백구는요, 여전히 이 할아버지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의 본능을 믿어보세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일 수도 있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심스러운 간병인을 만나신 적이 있다면 즉시 경찰서 112나 노인학대 신고센터 1577-1389로 신고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백구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실화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